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대해서 바로미터이자 민심을 보는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당장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김어준 앵커의 메인 뉴스를 봐야 할 날을 만들려는 것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보겠다는데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예전에 제가 기자협회부에 한 문재인 정부 때였나? 한 5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 네. 칼럼도 김어준은 저널리스트다라는 제목의 칼럼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언론인이고 언론인의 영역에서 이게 판단을 하고 비판도 하고 인정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 무슨 아웃사이더의 영역으로 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평가도 비판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김어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 당 지지자들한테는 영향력이 있고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내가 해보니까 김어준한테 잘 보이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어. 당대표까지 됐어. 야 니들도 잘 보여.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외부에 김어준 짱 이렇게 당대표로서 한 건 아니고 뭐 당대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의원들한테 야 김어준이 뭐 솔직히 영향력 있고 김어준한테 잘 보니까 나 당대표 된 거거든? 뭐 그 얘기한 건데 뭐 이거를 그렇게 깔 건가. 제가 김어준한테 제가 좀 비판적인 것과는 별개로 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영악한 사람이라서 네. 눈치 구단. 바람보다 빨리 누워요. 네. 뭐 분위기 안 좋으면은 쫙 네. 누워 그냥 막 네. 그러면서 오늘의 포토제닉 막 이재명과 막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한 거 네. 그리고 저기 막 그 지휘실 나가니까 막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뭐 이런 거 막 사진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 검사들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이제 순방하니까 그 뉴스를 가릴까봐 이제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뉴스들이 뭐 나오더라고요. 대놓고 용산에서 불쾌감의 표시를 여러 번 했잖아요. 왜 우리가 대통령만 해외로 나가면은 너는 조이대를 탄핵하겠다고 하냐. 김병기라고 왜 싸우냐. 막, 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당하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대놓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김어준 거 중시하고 딴지일보 중시하는데 네. 위험하죠. 위험하다라는 거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생각보다 저는 밸런스가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네. 봐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바람보다 빨리 눕는 분위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워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전략이나 뭐 지방선거 전략으로 가서는 그쪽으로 이제 쏠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선거에 질 것 같으면은 네. 정청래는 장동혁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처럼 지금 완전히 취약한 상황도 아니고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고 그냥 본인이 바람처럼 누워도 그거를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정청래가 정청래 했다. 그냥 뭐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박우석 뭐- 의원님은 다른 의견을 왠지 주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얘기를 해석하자면 네. 당심이 민심이다. 네. 이 얘기인 거죠. 엉뚱한 데서 민심 찾지 말고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네. 핵심 지지층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걸 어쨌든 의정활동이나 정치에 반영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했더니 당대표까지 됐다. 네. 아까 이제 김준일 얘기했듯이 그 메시지라고 보고요. 아니 지난 전당대회를 우리가 복귀해보죠. 네. 사실이잖아요. 당시에 박찬대 의원이 다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박찬대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에 있고 현역 의원들 중에 다수가 네.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초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는 결국에는 이제 이 어심을 따라가지 않겠냐. 근데 그 어심이 김어준의 어심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대통령의 심중이 아니고. 네.
결국 10년 동안 1,500건의 글을 썼다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나요? 네. 그 힘이 결국엔 그 소통의 힘이 본인을 당대표까지 만든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어쨌든 조언을 해준 거다? 네, 그 당심과 소통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우리 당도 그 당심과 소통을 해가지고 내란 극복하고 대선 승리하고 한 거 아니냐. 네. 엉뚱한 데 가서 민심 찾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 네. 결국에 우리 지지층의 의견이 중요하고 지지층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 포지셔닝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네.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제 대전략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텐데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뭐 항소포기에 저항하는 저 검찰들 때려잡는 게 이를테면 우선순위이고 그게 일차적 과제인지 네. 아니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뭐 규제, 금융 그리고 뭐 노동, 연금, 뭐 교육 이런 구조 개혁이죠. 그런 이제 목표를 밝혔어요.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저항이 검찰들이 저항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항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혁을 하려면 진짜 그거는 국민적 신뢰도 있어야 되고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원모 심리력, 큰 구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 제일 기가 막힌 게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집단행동으로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처벌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뭘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뭔가요? 공무원은 노조 등 그 공무 이외의 이의를 위하여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검사장들의 행동이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국가공무법 66조에. 검사장들을 뭔가 징계하고 벌 주려고 그래도 법적 근거나 이런 걸 제대로 들어야죠. 네. 이 얘기를 그냥 아무나 해요. 대변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의 모습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 글을 뭐 앞으로 1,500건을 더 쓰시던 그걸 민심으로 떠받들던 그거 다 뭐 좋은데 네.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그건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한 대전략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는 감정적 소모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분 네.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장심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뭐 지방선거라든지 어쨌든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된다. 두 분 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박원석 의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비판 얘기도 하고 뭐 너무 이제 강성당원들 중심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강성당원들을 관리해야 될 측면에도 굉장히 강하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진짜 그 김어준만 보고 예를 들면은 최홍만 보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냥 친구 중에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죽이지 않고는 그러니까 불구대천이야. 그러니까 네. 검찰은 아예 아작을 내야 돼. 네. 막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거를 저는 뭐 검찰도 그냥 국가 공무원이고 도구로 쓰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검찰을 한번 봐줬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냐. 쟤들은 다시는 제기 못하게 아예 그냥 다 검사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에 상당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그리고 속된 말로 약을 그렇게 좀 세게 팔아왔어요. 네. 예. 검사를 악마화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백혜령 정정 네. 갑자기 대통령이 뜬금없이 저 마약 수사 넣었잖아요. 네. 제 추론인데 그때 그 직전에 무슨 찌라시가 돌았냐면은 이재명이 백혜룡 그 마약 사건 지금 맡고 있다. 그 백혜룡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백혜룡도 주장을 했던 건데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비상계엄에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맡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백혜룡이 네가 그 말 던졌으니까 네가 이거 해결해. 결제 해제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막 그런 거를 막 믿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은 탈이 날 정도로 지금은 이게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필요악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욕구를 어느 정도 지르는 게. 채워주면서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거나 혹은 제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떤 감정적인 타격감 혹은 감정적인 만족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진짜 중요한 개혁이 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네. 검찰개혁의 본질에 해당하는 큰 가름만은 탔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고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고 그에 따르는 형사사법체계의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유예한 거일 뿐이에요. 네.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죠? 어쨌든 뭐 민주당 스스로 법을 바꾼 건데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더 많아지지 않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해요. 네. 그럼 내년 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가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잘 만들어야 이 개혁이 성공한 개혁이라고 나중에 평가받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엉망진창이 되면은 성공한 개혁이라는 평가를 못 받아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심하게 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그거 세심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검사들이 뭐 선택적 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개기는 모양을 지금 보인다 그래서 저거 때려잡는 게 우선이다. 인적 청산 없는 제도 개혁은 허상이다. 뭘 어떻게 때려잡겠냐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징계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되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안 돼요.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감정적인 그 선동과 감정적인 만족감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오늘 장면을 되돌아보자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필요해. 그러니까 세심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쇼츠 또 나올 만큼 나왔어. 이제 적당히 좀 해라.